(4년) 전 8명의 사상자를 낸 의하모 사고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은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업체 관계자 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벌써 한 달 넘게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다음 달로 예정된 봄철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조기 가동하는 등 산불 예방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14일 제2차 민생경제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설 명절 동안 전통시장 인근 주차 허용 기간을 늘리고 관광객들에게 숙박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송기헌 국회의원이 올해 원주시의 특례시 지휘를 위해 정치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혁신도시에서 반곡 IC 국도건설 등 SOC 사업들도 차질 없이 챙길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2020년 폭우 속에서 수초섬 고정 작업을 하다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춘천 의하모 참사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춘천시 공무원들과 수초섬 설치업체 관계자 8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부가 14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8월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춘천 의하모 선박 전복 사고. 법원이 사고 발생 4년 5개월 만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고 책임을 놓고 2년 넘는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내려진 판결입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022년 5월 사고 당시 춘천시 안전관리 책임자였던 A씨 등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설치업체 관계자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 위반과 사고와의 인과관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고가 수초섬이 아니라 의암댐에 설치된 수상통제선이 경찰정을 때리면서 발생했다고 봤습니다. 악천후 속에 이뤄진 수초섬 계류 작업과 쓰레기 제거 작업을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일부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초섬 업체 직원이 수상통제선에 결박을 시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당시 현장에서 철수 방송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도의적 비난 가능성을 언급하며 서로 책임을 미루는 태도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꾸짖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일부 사실관계 인정에 대해서는 저희로서 이견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법리 판단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주장을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검찰은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동해안 지역은 벌써 한 달 넘게 눈비 없는 겨울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산과 들녘이 바싹 메말라 어느 때보다 산불 위험이 높은데요. 산림당국은 다음 달로 예정됐던 산불 상황실을 조기 가동하고 산불 예방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어둠 속 야산 정상에서 시뻘건 불길이 번집니다. 지난 4일 삼척시 원덕읍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가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에 앞서 새해 첫날 강릉시 성산면에서 산불이 났다가 1시간 만에 진화됐고 지난 12일에는 동해고속도로 양양 1터널 인근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피해 면적은 크지 않았지만 자칫 큰 산불로 번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난방을 하는 과정에서 건물이나 창고와 같은
건물 화재가 연접되어 있는 산림으로 옮겨 붙는 화재가 영동 지역에서 몇 건이 있었고요. 또 겨울 산행을 하시는 등산객에 의한 입산자 실화도 폭설이 내린 백두대간 정상 일대는 설국의 풍경을 연출합니다. 불과 20km 떨어진 강릉 지역이 극심한 겨울 가뭄을 겪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곳 대관령 등 강원 산간 지역에는 보시는 것처럼 올겨울 내린 눈이 제법 쌓여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동쪽 사면은 야산과 들녘이 바싹 메말라 작은 불씨에도 쉽게 산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동 지역 겨울철 강수량 현황을 보면 평년값은 강릉이 132, 속초 146, 태백 72mm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1월 현재까지 내린 강수량은 강릉이 50mm에 그쳤고 속초는 20mm가 고작이었습니다. 영동 지역 전체 강수량이 평년의 32.5% 수준입니다. 영서 지역도 올겨울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대부분 눈으로 내렸어요. 산불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 특히 작년 12월에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은 가운데 우리나라 북동쪽에서 평년보다 상층 기압골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 주변을 지나는 저기압이 발달하지 못하여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수량이 매우 적었습니다. 겨울 가뭄에 산불 위험이 높아지자 산림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릉시는 다음 달 1일로 예정됐던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시점을 한 달 앞당겼습니다. 산림 인접 지역과 산불 취약 지역에 감시원과 진화 인력을 투입하고 산불 진화 차량도 각 읍면동에 배치했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도 이달부터 산불 상황실 조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1월부터 산불 상황실과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 신속 대기조를 주말에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396명을 조기에 선발을 해서 현지 배치해서 산불에 대비를 할 계획입니다. 과거 3, 4월에 집중됐던 대형 산불은 발생 시기가 겨울철부터 5월까지 확대되는 추세. 다행히 강원지방기상청은 다음 달 영동 지역 강수량이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춘천시가 14일 춘천시청에서 제2차 민생경제 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설 명절 동안 전통시장 인근 주차 허용 기간을 13일에서 33일까지 늘리고 공용주차장의 무료 이용 시간도 연장합니다. 또 관광객들에게 숙박비를 지원하고 춘천 시티투어 버스를 50% 할인합니다. 상반기에 예산의 57%를 조기에 집행하고 그중에서도 민생 및 경기 진작과 관련되는 사업은 70%까지 집행하는 등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 노인 등 겨울철 고위험군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등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특례시 지위를 놓고 물밑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도 특례시 지위를 얻기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국회의원은 원주시와 비슷한 시세를 갖고 있는 아산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정치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송기현 국회의원의 올해 국회 활동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주 시민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24년에는 참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고 또 갑작스러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경제도 사정이 좋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어려운 점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 함께 마음을 합쳐서 이겨나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원주 시민들께서도 힘을 합쳐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2025년은 희망찬 한 해로 대한민국이 다시 출발하는 한 해로 원주시가 더욱 발전한 한 해로 함께 만들어 나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책자금을 대출받았을 때 일시에 그걸 상환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 운영하시면서 도중에 상환하는 부담이 너무 커서
심지어 그것 때문에 그 기업기하 사업을 접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책 자금을 대출받은 것을 나중에 폐업할 때 한꺼번에 갚으시거나 아니 중간에라도 분할해서 갚을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고요. 여기에는 정부 정책 자금 대출뿐 아니라 일반 은행권에 대출받은 것도 함께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국회의원 시작하면서부터도 원주가 중부권 제1도시로서 발전하기 위한 SOC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특별히 이번 22대 국회는 제가 SOC 사업을 관장하는 국토교통위원회에 속하다 보니까 더욱더 이번에 기회를 이용해서 원주를 위한 SOC 사업을 확실하게 이뤄야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신도시에서 방곡 IC를 연결하는 국도를 만드는 작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원주시를 우회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이 그 사제리에서부터 다시 기업도시에서 서초까지 이어지는 구간은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D노선이 원주까지 확장되는 것이 확정됐는데요. 이 부분도 차질로 진행되도록 하고 또 28년도에 완성되게 되어 있는 여주 원주 복선 저철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특례시를 하자는 취지는 원주시의 자율성을 높이자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자율성을 높여서 원주만의 발전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특례시가 되면 원주가 다시 한번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도시들이 여러 도시가 있습니다. 각 도시에서도 이 추진단 또 이거 추진하기 위한 단체를 만들어서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특례시 반드시 도입되게 해서 원주가 새로운 발전의 기촉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 지역 시민단체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권성동 국회의원의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강원운동본부는 14일 강릉시 교동 권성동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7일 돌입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국회가 내란을 옹호하고 선전하며 헌법과 법률을 교란하고 있는 권성동 의원의 의원직을 당장 제명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료생명 전문 국립과학관이 올 하반기 원주시에 문을 엽니다.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은 지난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지난 2023년 7월에 착공해 옛 캠프롱 부지 내에 사업비 395억 원을 투입해 건립됩니다. 과학관은 의료산업과 생명의료 관련 기반을 보유한 원주 지역 인프라를 바탕으로 생명과 인간의 신체 및 첨단 의료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될 예정입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1월부터 내과와 외과 전문의를 신규 채용하고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새로 배치된 내과 전문의는 류머티즘성 질환과 골다공증, 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 전문 진료를 제공하며 외과 전문의는 외상처치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내과 전문의는 류머티즘 내과 전문의로 다년간 임상 경험을 쌓은 전문가로 환자들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횡성군이 올해부터 청년 면접수당 지원을 확대 시행합니다. 청년 면접수당 지원 사업은 횡성군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45세 청년이 지역에서 취업 면접에 응시하는 경우 1회 5만 원씩 최대 3회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는 기업 외 음식점과 카페 등의 사업장과 기간제 근로자로 면접에 참여하는 경우도 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